이제 레벨 3 수열의 뜻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레벨 3 첫 강의죠. 지금 한창 수열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지금 수열부터 찍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OT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레벨 3는 굳이 참고서에도 안 나오고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킬러 문제나, 그러니까 수학 풀 때 모의고사 29번, 30번 마지막 수준 그런 문제나, 아니면은 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논술을 대비한다, 그럴 때 필요한 개념들,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을 담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1, 2등급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학생이 아니면은 그냥 닫고 레벨 1, 2 강의 듣거나 제가 내준 수력 충전, 센, 기출 그런 문제를 지금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게 되면은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저걸 내가 배워야 되나? 알았죠? 자, 그러면은 샵 31 수열의 뜻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레벨 3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좀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나무위키라는 페이지에서 적어져 있는 거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라고, 한번 쭉 보세요. 되게 어렵죠?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수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수열을 정의를 할 때는 뭐 무슨 순서수란 얘기가 나오고, 뭐 가산 무한 순서수,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호기심이 있으면 수학과에 가면 되고, 보통 이공계 대학에 가면은, 그러니까 자연대, 뭐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구학과, 뭐 아니면은 공대, 뭐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뭐 이런 공대 가서도 이 정도의 엄밀한 수학을 배우진 않습니다. 하죠? 근데 왜 내가 이걸 가져왔느냐? 여기서 몇 개 볼만한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정의역, 공역 부분 수열에, 그 다음에 일반항, 그 다음에 수열의 표기, 이 정도만 봅시다. 일단 정의역, 수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N은 3N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정의역이죠.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어떤 n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튀어나왔어, 3n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n을 튀어나온 애들 공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정의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의역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공역이란 수열에서 튀어나오는 부분, 얘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보면은 딴 거는 다 됐고, 어떤 이것만 봅시다. 유한 순서수 대신 n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그러니까 유한한 자연수를 넣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 얘까지만 넣자. 그러면은 얘를 유한수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무한하게 넣으면은, 다시 말해서 1, 2, 3, 4, 6, 8, 9, 10, 11, 12 이렇게 계속 무한히 늘어 놓으면은 얘들을 무한수열이라고 한다. 항상 중요한 거는 자연수 집합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 이제 자연수라는 건 알았어, 넣을 애들이. 그러면은 튀어나온 애들은 어떤 수냐? 튀어나오는 애들이 어떤 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 되나? 당연히 되죠.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넣으면은. 그 다음에 뭐 정수 되나?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뭐 여기 마이너스 3n이라고 넣으면은 당연히 튀어나온 애들은 음수일 테니까, 혹은 n-1이라고 넣으면은 0도 나올 테니까 정수인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같은 논리로 튀어나온 애들이 뭐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열이라고 하면은 주로 실수열을 뜻한다.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이 실수라는 거. 실수 R. 그리고 넣는 애들은 보통 자연수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함수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넣는 애들은 자연수이고 나오는 애들은 실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번에 레벨 2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일반 항이란 n번째 항이자 어떤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수열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 자체를 이제 하나의 함수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위에서 AN은 3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말해서 FN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FN은 3N 이런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가 그냥 fx는 3x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냥 직선이 될 텐데 정의역이 지금 자연수니까 1일 때 표시하고 2일 때 표시하고 3일 때 표시하고 이런 점으로 나타나시겠죠. 결과가 함수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일반항에서 한 거고 그리고 보통 수열의 일반항의 독립변수는 그러니까 여기 넣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변수 x 대신 n, m, k, i, j, l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했을 때는 보통 y는 fx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썼죠. 근데 수열에서는 n이라고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열의 표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열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봤죠? 그냥 보통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뭐라고 하지? 대괄호라고 하나? 뭐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괄호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닫은 괄호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괄호를 써도 되고 수열을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일반항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래 첨자와 위 첨자를 추가해서 정의역까지 나타내는 표기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항상 수열을 함수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수열도 곧 함수다. 그리고 일반 함수랑 다르게 수열은 항상 정의역을 넣어야 된다. 아니 정의역이 자연수만 정의역으로 넣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공역은 일반 함수랑 똑같이 모두 실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샵 32.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 밑에 보세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은 조화 수열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A1, A2, A3 써서 이 차이가 항상 D만큼 날 때 얘네들 공차라고 부르고 이 수열 자체를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을 수가 있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얘네들이 어떤 규칙이 있죠? 보면은 지금 얘를 역수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2, 3, 4 이렇게 등차 수열이 돼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애들 다시 말해서 어떤 항들의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은 조화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 bn이라고 하면은 an분의 1이고 그러면은 이 역수인 애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a1 1 플러스 n-1에다가 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d는 다시 말하면은 뭐 이 위에 d랑 다르죠? 지금 뭐 d 다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d 다시는 a2-1 a2분의 1 마이너스 a1분의 1 이런 애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수열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핵심은 지금부터 말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을 배웠어요. A, B, C가 있으면은 얘들의 평균, 왼쪽 오른쪽 더한 거의 평균이 B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조화 수열에는 어떻게 될까? 조화 수열이 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거 자체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세 번째 항을 평균 낸 거. 그러면은 얘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양변에 2b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통분을 해. b 곱하기 ac, a 플러스 c는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b만 남기면은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화 평균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을 할 때 얘네들을 평균이라고 했죠. 당연히 평균이지. 어떤 두 수를 넣었을 때 두 수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절대부등식 뭐 배울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말을 배웠을 거예요. 혹시 산술기하 조화 평균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걔가 무슨 내용이었냐? A 플러스 C라고 합시다. C분의 2가 항상 AC보다 크다. 그쵸? 얘가 기하 평균. 그리고 얘는 얘보다 작다. 여기까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교과서에서 이 조합 평균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조합 평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조화 수열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조화 수열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 등호는 얘들이 성립할 때는 A하고 C가 같을 때만이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 수열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조화 중앙, 다시 말해서 뭐 조화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레벨 3 수열에 인접하는 두 항의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1, 3, 6, 10, 15 이런 수열이 있어요. 보면 어떤 특징이 있지? 차이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등차 수열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차이가 일정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더해지는 수가 일정할 때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일정하진 않아. 근데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2, 3, 4, 5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가 A1은 1이었고 그 다음에 A2는 3이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2죠. 그 다음에 A3에서 A2 빼면 얼마야? 3이지. 그 다음에 A4에서 A3 빼면은 4예요. 그 다음에 A5에서 A4를 빼면은 얼마죠? 5죠. 그러면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얘네들이 일씩 증가하네. 그거를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an 빼기 am 빼기 1을 넣읍시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규칙을 따져볼 때 팁은 하나를 보세요. 어떤 대응시킬 거를 2 넣었을 때 2 나오고 3 넣었을 때 3 나오고 4 넣었을 때 4 나오고 5 넣었을 때 5 이렇게 나오는 특징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좀 눈치껏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규칙이 3번 이상 반복되면은 그냥 그 수열은 그 규칙을 가진 수열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는 보면은 그냥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 봅시다.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다 더해 보면은 얘들 다 더해 보면은 a2 마이너스 a2 없어지네.
여기도 없어지네. 여기도 없어지네. 여기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남는 거는 an-a1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2, 3, 4 해서 n까지 더한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 이제 bn이라고 합시다. 새로운 수열을. 원래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b1, p2 더하기 bn까지 다 더한 애들이네. 맞아요? 아니죠. 지금 n일 때는 n-1이죠. 항이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an은 b1, b, b3 이런 개차 수열들을 n-1항까지 다 더한 애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a1을 해줘야 된다. 얘를 다시 나타내면은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k는 1부터 n-1 bk 플러스 a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항상 수열에 어떤 일정한 차이가 있으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근데 일정하진 않아도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은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an을 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원래 교과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맞죠? 그 다음에 33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거는 밑에 얘네들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당연하죠. 등차 수열은 이렇게 표현됐고, 우리가 얘네들을 n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하기 a-d 이렇게 돼요. 그쵸? 방금 뭐라고 했어요? n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수열은 함수의 일부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죠. 얘도 그러면은 함수니까 나타내보면은 여기 x축 자리에는 뭐가 될까?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자리에는 이제 an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어떤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y절편은 a-t일 거고,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d일 거다. 근데 항상 당연하지만은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빨간 애들 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함수로 그리면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봅시다. 합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나와요?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좀 제가 암산해서 구해 볼게요. 혹시 계산 틀린 거 있으면은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이너스 2n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2분의 d가 되겠네. 그러니까 공차의 절반이 되겠네. 그 다음에 n항은 함수가 a-2분의 d 이런 계수가 붙겠다. 그리고 상수가 없네. 상수가 없네.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2차식으로 SN이 표현되면은 아, 얘 지금 등차 수열이구나. 딱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저 문제에서. 맞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오버를 한다 치면은 여기서 지금 A가 지금 공차의 절반이겠구나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근데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튼 근데 SN이 2차식으로 표현되면 얘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당연히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SN을 알면은 AN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서
그러면 한번 구해 봅시다. an은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an제곱 플러스 bn 이런 sn에서 n-1을 갖다가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좀 귀찮긴 하지만은 제가 계산을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A1 구하면은 2A 빼기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A2를 구하면은 4A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을 구해보면은 5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S1을 구하자. 여기서 그러면은 A 플러스 B 그대로 될 거고 S2를 구하면은 4A 플러스 2B 그 다음에 S3은 9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은 4A 플러스 2B 되는 거 맞고 첫째 항이랑 S1 이것도 같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세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랑 얘네 셋까지 다 더한 거 같은 거가 확인이 되죠. 근데 문제 중요한 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플러스 3이 있다. 여기에 플러스 3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제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항이 있으나 없으나 이 일반항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A1을 구해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인데 S1을 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겠죠. 아니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겠죠. 만약에 3이 있으면은. 그래서 A1하고 S1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S2, S3 다 3씩 더해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A2, A3, A1은 그대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A1에만 3을 붙여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A1은 S1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이제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만 여기서 구하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A1하고 S1 같죠? 그 다음에 A1하고 A2 더한 거 S2죠. A1, A2, A3 더한 거 S3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통은 A1, S1을 따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거의 없어.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A1, S1이 문제가 되게 많아서 그냥 학생들이 이거를 생략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고 할 때는 얘네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얘네가 2차 식으로 나오면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딱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수항이 있으면은 얘 지금 A1하고 S1이 다를 수가 있겠다. 그거를 꼭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벨 3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합은 2차식이다 라고 말했고 그다음 등차 수열 SN에 상수항이 있으면은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다. 아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S0가 0이 아니면은 첫째 항과 둘째 항 이후의 식이 다르다. 뭐 제가 이거를 왜 끼워놨냐? S0가 0이 아니다.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3번 레벨 3 얘랑 같은 말인데 이제 이 식 한번 볼게요. 여기서 S0 넣었을 때 얘가 0이냐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상수가 붙냐 안 붙냐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레벨 3 교재를 다시 좀 손을 보고 있는데 이 레벨 3에 이걸 추가했어요. AM 플러스 1이 AM보다 같거나 크면은 단조 증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이 am보다 작으면은 단조 감소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증가해. 막 증가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걔는 순 증가라고 표현해요. 혹은 반대로 그냥 계속 감소하면 얘는 순 감소라고 표현한다. 단, 근데 가다가 멈췄다가 이런 구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얘는 단조 감소 혹은 단조 증가라고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혹시 가끔씩 이제 수열 파트에서 단조 증가, 단조 수렴, 뭐 단조 수렴 정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단조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실함수에서 다변수 함수가 있듯 수열에도 이중수열, 삼중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함수할 때 얘기를 잠깐 했었긴 하지만은 할 거긴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함수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바로 하나씩 튀어나오면은 얘들을 어떤 한 함수라고 봤죠. 지금 잘못했다. x 플러스 1이 튀어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넣었는데 1가 튀어났다. 2가 넣었는데 3이 튀어났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하나씩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 넣는 애들이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x하고 y하고 두 개를 넣어야 하나가 나오는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넣는 애들을 우리가 정의역이라 하는데 이 정의역이 x, y 두 개가 있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 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1 변수 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썼는데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이면은 fx,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세 개를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난다. 그러면은 얘가 3변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단 똑같아. 항상 어떤 거를 넣든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만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항상 다루는 함수는 1변수 함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가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을 잘 와닿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를 튀어나온다는 게 좀 와닿지 않을까. 보면은 이 두 개를 넣었어. 그러면 두 개가 튀어나와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세 개를 넣든 네 개를 넣든 결국에는 튀어나오는 게 하나여야 된다.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1변수, 2변수, 3변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함수를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여튼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온 김에 혹시 나중에 함수 파트에서 까먹고 얘기를 안 할까봐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